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했는데요. 그야말로 이 대통령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인선입니다. 일단 출신 따윈 안 가립니다. 보수정당 출신이든 기업에서 왔든 노동계 출신이든 심지어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든 상관없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 씁니다. 또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목표가 우선입니다. 내란의 상흔을 극복해야 할 국방장관은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면서도 전문성은 뚜렷한 인물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희소한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또 잘했고 잘할 게 기대되는 돌파력 있는 인사들을 골랐습니다. 자, 그럼 과거엔 보기 어려웠던 스타일의 오늘 인선을 먼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오선 중진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민간인 출신임에도 안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10년 넘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임명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차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북한통입니다. 재임 당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개성공단 설립으로 남북협력을 주도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통일부, 국방부 외에 환경부와 여가부, 해수부까지 현역 여당 의원 5명이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인사 검증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우남에 편중됐던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 다양성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민추천제 결과도 반영했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번 인선에선 보수진영 출신 인사라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 출신이라도 당장 필요하면 쓴다는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친유승민계 보수 인사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캠프에서는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맡아 대구 경북 지역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과 정책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실은 권 후보자가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헌정 역사상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뒤 유임된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양국관리법에 줄곧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예상을 깨고 재신임을 받은 겁니다.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장관이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인 진보당과 농민단체가 송 장관의 지난 정부 이력을 지적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반발하자 여당에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일하라며 송 장관을 향해 뼈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겠다던 이 대통령이 중시한 건 현장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인선에선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을 발탁했습니다. 1976년생인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추론형 AI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LG AI 연구원에서 엑사원을 개발했습니다. 1977년생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국내 AI 발전을 이끌 70년대생 콤비로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단순히 어떤 AI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AI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레벨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여기에 기회가 좀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90년대 벤처 1세대 출신으로 네이버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AI 전략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부터 관련 부처 장관 2명까지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운 파격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나왔습니다. 인선 발표 당시 새마을호를 운행 중이었던 현직 철도기관사 김영훈 후보자. 노동조합은 물론 지방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랑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나이보단 전문성을 고려했습니다. 1978년생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교수 출신 재선 의원으로 당내에선 복지젠더 정책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눈에 띄는 인물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 문민 국방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했던 거라 예상이 되었긴 했지만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이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5.16 그 군사 쿠데타 이후에 첫 민간 국방부 장관이 들어서는 거니까 저희가 이 끝장뉴스 시간에도 일반적으로 좀 다뤄봤던 전례가 있죠. 군사 개혁의 의지를 이제 대통령께서도 드러내신 거다. 그리고 안규백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마평에 꾸준히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하고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제 내각의 국무위원들 중에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돼서 맞아요. 도드라지게 이름 먼저 거론됐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뭐 순수 민간인이 64년 만에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사례임과 더불어서 가장 어찌 보면은 국방위원회만 제가 알기로 4번 하셨죠? 4번 하셨을 겁니다. 이제 국방위원회만 4번 하셨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국방개혁에 의지가 있는 적임자라고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신 거라고 뭐 저는 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국방 개혁을 가져올 것인가. 어쨌든 문민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걸로 일단 하나 읽혀지고요. 그리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내란 이후에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는 입장을 오늘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뢰받고 또 군을 소통하는 군대로 만들겠고 강력한 힘을 가진 3대 기둥으로 또 내세워서 국민 신뢰를 다시 받는 군을 만들겠다라는 게 안규백 후보자의 어쨌든 일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의도나 뭐 입장을 들어보면 굉장히 또 이제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선인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내란 저희 종사자들 주요 혐의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국방에 대한 그립감이 좀 얕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양단의 우려가 다 있을 수 있고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비군인 출신, 뭐 비군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의무병으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제 박영식 에디터 얘기한 대로 이 인선의 의지를 실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면 11개 부처가 임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면 야당 입장에서도 타겟이 되는 한두 명을 고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 인선이고 하니까. 그럼 이제 안규백 의원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맨 앞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공세를 당할 위험이 컸는데 그런 것들을 두루 감안했을 때도 안규백이라는 인물 정도면 국방부 장관을 문민 장관으로 하는데 설득력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제가 뭐 기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안규백 의원실이 늘 일을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위를 말씀하신 대로 오래 했는데 이게 좀 민감한 정보들이 많고 사실 상대적으로 보면 이 보수정당이 이제 정보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뭐 국감이나 이런 데서도 제가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뭐 평가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그 군내의 고 인사들과 굉장히 교류가 깊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두루 반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이제 임명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가장 이제 뭐 물론 오늘 그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선 중에 뭐 물론 민간 출신 국방장관 지명이 됐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뭐 화제이겠습니다만은 이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이 헌정사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권과 여당이 모두 바뀐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이전 정권의 국무위원이 유임이 된 적이 없어요. 첫 사례인가요? 첫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권 재창출의 경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왔을 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실제 1년인가를 유임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올 때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또 1년을 유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권 재창출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도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 정부도 민주당 정부였던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정권 교체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송미령 장관이 유임했다라는 것은 뭐랄까 굉장히 통합적인 의미의 유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당연히 뭐 정책의 연속성이라든지 역량이 있는 인사를 유임을 시키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유임이 되는 것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심지어 이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유튜브나 각종 뭐 포털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국무위원들 중에 가장 로우키로 이 긴급 현안 질의라든지 이런 대목에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신이 이 내란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눈물을 글썽였던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그런 대목도 충분히 이번 인선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현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농림부 쪽에 아는 분이 덜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취재를 해봤는데, 뭐 현장 반응도 좋고 실력도 괜찮으시다라는 평가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뭐 실명 거론하지 않아도 이 정부 부처에 맞지 않는 인선이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굳이 짚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얘기할게요. 네, 뭐 네. 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현장과 그 실무진들의 사이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근데 송미령 장관의 경우에는 뭐 농림부 부처 내부에서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에도 국무회의에서 가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뭐 실제 이제 그 대통령과의 호흡 반응대에 큰 문제가 없었던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다 반영이 돼서 유임이 된 것으로 일단 보여서 굉장히 뭐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현재 단계에선 많은데, 앞으로 유임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정 철학을 얼마나 반영을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남아 있겠죠. 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력 위주의 인사를 펼치고 있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네. 국무회의에서 여러 번 봤을 텐데 네. 실력에 의해서 입증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뭐 이력을 봤을 때 뭐 농촌 정책 관련된 전문가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여성 농림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보통 농림부 장관이, 제가 뭐 그 해당 부서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이제 임명해온 관례를 보면 그 여당의 지역 출신의 다선 의원이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깼던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밟아서 올라온 인사였고,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어쩌다 보니, 아니 뭐 워낙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력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체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정치인이 될 가능성,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 다만 지금 이제 댓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안 좋은 반응들도 있는데,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내란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력, 그래서 어쨌든 특검이 뜨면 조사가 불가피한 인사라는 점에서 이 내란과 연관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행보들이나 측면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란을 일으켰던 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는 이력,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어떻게 할지 요거 좀 지켜볼 대목이고,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명태균 게이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창원산단 관련된 보도를 네네.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이 창원산단이 어그러질 뻔한 게 농림수산식품부 때문이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첫 번째로 창원시가 가져온 부지에 대해서 100% 반대를 합니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 기자들 후배들이랑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농림부가 끈이 없어서 이게 누구 사업인지 전혀 몰랐던 거 아니냐. 만약에 누구 사업인지 알면 바로 찬성했을 텐데. 아니, 왜냐면 농림부가 그렇게까지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그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내는 일들이 거의 없고, 왜냐면 부처 조정을 엄청 하고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창원시에서 산단을 합시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얘기하고 산단 부지를 가져가니까 농림부가 노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지 선정이 다시 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된 건가요? 그러면? 언제로 맞춰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퍼즐이 그래서 그때도 보면 두 가지다. 농림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증거를 남겨놨거나 우리는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증거를 남겨놨거나 아니면 여기가 권력 실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부서였다. 이렇게 저희가 농담을 했었는데 오늘 이분이 뭐 유임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유임이 돼서 다 한번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유임된 소미령 장관도 이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에 당황했다라고 하고 새 정부 철학에 따라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네네. 했는데 그 송미령 장관이 비판받는 지점이 아까 얘기했던 내란 국무회의 관련된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반성과 성찰의 이미지를 보여줬다라는 점인데 중요한 건 양곡관리법을 윤석열 정부 내내 이제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하고 윤석열도 거부권을 그래서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양곡관리법 개정을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쌀값 안정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일단 그런 의문점이 좀 달렸거든요. 근데 방금 좀 입장을 설명해 주신 거면 결국 뭐 하겠네요. 그러게요. 마침 그러니까 이제 또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정 철학에 맞춰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걸 보면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뭐 이게 이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는 물론 단서가 달려 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그렇죠. 장관인데 뭐 본인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실용적인 접근법을 택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계속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저기 오늘 낮에 저희 낮방송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명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저기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훑어드리기로 하고 연임이 됐어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랍니다. 정권이 보수 진보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유임된 게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 예, 기사 한번 보여주시죠. 그야말로 진영 넘은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무회의 몇 번 했잖아요. 그때 계속 뭔가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이진숙은 레이저만 쏘고 있고 계속 물어봤는데 아마 송미령 장관이 굉장히 열심히 뭐 해왔던가 아니면 대답을 잘했던가 아니면은 기존 입장을 완전히 바꿀 자세가 돼 있던가 그랬는 모양이죠. 유임을 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이제 이번 내각 인선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좀 놀랬죠. 저 사람이 유임이 됐네. 저도요. 네. 가장 이제 저 사람한테 딜레마가 될 게 이제 양곡관리법 어떻게 할 거냐. 아주 대차게 반대했거든요. 네, 계속 반대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다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지금 민주시민들 말이에요. 특히 농민단체가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말이 되느냐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유임된 사람은 청문회도 안 하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거지. 그냥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 입장이 제일 웃겨요. 송미령 본인은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참 애매하네 정말. 대통령의 결정이니까 뭐 알아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합니다만은 그 송미령이라는 사람한테 정말 피눈물을 흘렸던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다독일 것인가. 어떻게 무슨 말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제 보시겠죠. 아니 저렇게 뭐 유임시키면 아무 때나 또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근데 그걸 떠나고 지금 정지영 님도 보세요. 정령 최선입니까? 실용도 아닌 무능한 인간인데.
민주당에도 김현권 전 의원이나 임미애 같은 같이 비전도 좋고 경험 많으시면 충분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분 마음을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조용히 있었던 양반들이고 또 하나 국무회의 그 11명 거기에 참석도 했어요. 내란 국무회의. 그랬었죠. 예.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안 한 반대했다. 정말 어이없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혹시 하는 게 그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얘기해줬나? 세세히? 손가락 하나 까딱인 것까지. 국회에 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제일 그 중에는 덜 뻔뻔하게 얘기한 사람이긴 한데 네. 송미령 당시에 했던 거를 보면 근데 글쎄요, 농림부에 있을 때 농림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실력 발휘를 하게 좀 잘 이끌어 보시고 일단 대통령님 이번 인선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정의당이었던 그 우리 김영훈 위원장,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거기도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 또 하시고 했던데 여러 가지로 좀 이 내란 세력을 하여튼 귀퉁이로 몰아서 이 공론의 장에서 추방해야 된다, 고립시켜야 된다 이런 점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품을 넓히는 이런 인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이런 내각 인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메시지는 환영할 만하고 그런데 이 송미령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과거에 본인이 추진해 왔고 또 민주당의 정책에 반대해 왔던 이 태도를 어떻게 잘 정리하는지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일종의 테스트가 되는 거니까. 아무튼 뭐 저기 제대로 된 보스를 못 만나서 그렇게 일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보자.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분들, 농민분들의 이 반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귀를 기울여 보고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는 과정은 꼭 필요하겠다. 어떻게든 얘기는 들으실 거예요. 넘기실 분은 아니니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저는 알아서 잘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안규백 의원이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지명이 됐어요. 더더군다나 6방이에요. 6개월 방인지 그냥 방이라고만 나왔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국방부를 가장 잘 이끌 정치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인기 없다는 국방위에서 내내 붙박이로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죠. 국방부 장관이 한다면 안규백 의원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온 이름 중에 예상했던 분들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뭐 이 정도는 그 전부터 쭉 오르내리던 이름인데 우리 안규백 장관이 이제 가셔가지고 사실 군을 제대로 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많죠. 많은데 좀 이제 신경 써야 될 거 아마 청문회 때 틀림없이 나올 얘기가 저 임성근이 있잖아. 해병대. 임성근이 내 고등학교 선배거든. 그래가지고 임성근이를 진급하는데 뭐 안규백 의원이 힘을 썼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군대 내에서 돌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국방위에 오래 계시니까 또 동문이고 하니까 이래저래 이제 그런 말들을 뭐 이렇게 돌리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뭐 진위 여부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논의가 되겠죠. 거기서 이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잘 하셔서 정확히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리아 의원님이 제가 방위 얘기했더니 그놈의 방우 이동영도 공군 방위 출신이 아니요. 현역이에요. 현역인데 방위보다 훨씬 편한 데 있었던 거죠. 방위도 편한 건 아니에요. 우리 형 저 방위 나왔는데 진짜 얼차례는 거기가 제일 많아요. 방위 힘들죠. 우리 형 취급도 당시에는 못 받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죠. 정말 힘들지. 국민들한테도 찬밥 대접 받고 안에선 정작 빡시고. 지금 저 제목 참 잘 뽑으셨는데 5.16 쿠데타 이후 첫 번째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민간인이 했었어요, 계속. 야. 그리고 민간인이 국방부 장관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에. 근데 우리는 군복만 안 입고 있는, 그러니까 현역 군인만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가 이제 저거를 사실상 왜곡해서 운영해 왔고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군에서 무슨 별 3개, 4개 달고 저기 한 사람이 아니면 국방장관 하면 안 되는 건 줄 아시는 분들 혹은 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민 통제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안규백 의원이 역량 발휘해 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
또 어떻게든지 저 안규백 의원을 밀어내고 또 군인 출신들이 저걸 진에 나와버리고 지 자리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거 뺏으려고 청문회 전에 이제 온갖 얘기를 나올 겁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저것들 아주 말지원해서 거짓말하는데 선수들이거든. 그 내란 상황에서 보셨잖아요. 그냥 지금 큰 자리 하나 없어진 거거든요. 지들 나눠 먹는 거. 진짜, 정말 제일 최정점의 자리. 덩어리가 없어진 거지. 예. 근데 내란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뭐 리박스콜 나올 때 지금 군인들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저런 개 썩어 빠진.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을 시켜놓으면 국방장관 예를 들어 군 골프장 같은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목욕탕 들어가면 그 예비역이라고 앉아있는 것들이 거기서 막 물 막 찌클고 어디를 네가 여기를 들어오냐고 쌍욕하고 지네 사관학교 후배라 이거지. 그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아, 새까만 후배놈이 어딜 들어오냐고 막 이런 거예요? 아니지. 네가 그러니까 민주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들이 있었잖아. 가면은 네가 지금 빨갱이들이랑 같이 손잡고 국방부 장관 하는 놈이 어디 여기를 지금 들어오냐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지. 그거에 그때야말로 이 개떼가 필요한데 계급장 떼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꼴을 당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이러던데 이제 우리 안규백 장관이 확실하게 그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육사 출신들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군 지휘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그 개편 문제도 심각하게 안규백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맞아요. 교육 체계를 바꿔놔야지. 예. 저것들 그동안에 안규백 의원 국방부에 계시면서 이래저래 이제 알게 되고 인연 생긴 군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 또 온갖 또 사기치고 다닐 거거든. 내가 안규백 장관 잘 아니까 진급하는데 뭐 얘기해 줄 수 있다. 썩었어. 네. 더러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더러워 정말. 아우 정말. 잘 감안해서 세탁 하셔야죠. 깨끗이 청소하시고. 군 오비들이 이렇게 썩었는지 이번 내란 사태 거치면서 너무 잘 알게 됐어요 국민들이. 예. 심각해요. 자, 안규백 의원 장관 후보자까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한번 쑥 훑어볼까요? 뭐 첫 장부터 보여주세요. 다른 분들. 자, 일단은 배경훈 과기통신부 장관 후보자. LG AI 연구원장이었어요. 네. AI에 목숨 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AI를 완전히 그죠? 밀고 가는 거. LG에 계속 있었고 AI 전문가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소프트뱅크 그 손정인가? 그 양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시급한 정책이 뭐겠느냐? 첫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요.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을 빨리 깔아라. 저는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아주 큰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거 통해 가지고 그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그때가 좀 떠오르는 AI에 이렇게 그 지원이고 수석도 AI로 하나 얹혔고 그리고 여기 장관도 저렇게 AI 전문가로 이제 시너지를 잘 내야 되고 그간의 윤석열이가 너무 망가뜨려 놔가지고 과학기술계가 뭐 의료계 작살나는 수준이에요. 그 R&D 예산 다 깎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인력 유출도 많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AI 시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전환되는 세상에 좀 뒤처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진짜로요.